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와. 우와. 야. 오랜만입니다. 혼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그런데 얼마 만이에요? 그러게요. 8월이 마지막이었던 것 여름에 같아요. 보고 네. 거의 한 6개월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책은 탈고했어요? 네, 탈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에세이계의 한 획을 긋는 명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문의 발원지가 저예요. 아, 원고를 봤습니까? 원고 봤죠. 원고 봤고 지금 저희 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책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맞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에세이. 혹시 못한. 책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 제목이 뭐예요? 전국 축제자랑. 네. 아, 전국 축제자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도 괜찮은데? 부제로 너무너무 재밌는 축제 책이에요. 자랑은 솔직히 좀 밋밋하지 않냐? 약간 밋밋한데? 아이디어 주세요. 전국 아직 노래자랑에서 따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100%. 가제. 한 네.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민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민음사 스타일에 맞춰.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를 내면 한 번도 어쩌고 하는 책이랑 같이 세트 판매. 이게 세트 판매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신청하는 출판사랑 인터넷 서점이랑 궁합만 맞으면 저쪽 당하는 쪽에서는 허락을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잠깐만, 그러면 내가 알랭드 보통이랑 같이 세트로 팔아도 되는 거야?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팔지? 출판사에서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디그니티가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방법을 아니, 여행의 기술하고 여행 준비의 기술하고 세트로 판매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제가 들었냐면 사실은 박평 출판사에서 그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나만 몰랐네. 다른 출판사에서 뭔가 연관이 될 법한 괜찮은 책이 잘 팔리거나 화제가 되면 그 박평 출판사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박평 출판사 책이랑 세트로 판매를 하는 걸 이제 당한 출판사 사장님이 본 거예요. 몰라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케터한테 아니 이거 왜 우리 책이랑 세트로 팔리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인터넷에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박평 출판사에서 인터넷 서점의 마케터한테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하거나 혹은 제안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마케터가 판단하기에 생뚱맞지 않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 판매로. 그래서 박평 저도 출판사가 있는 것 같은 건 민음사예요. 아니, 그러면 나 진지하게 그랑아리에 얘기해줘야겠다. 네. 아니 그래서 여행의 이유랑도 세트로 팔고 네, 괜찮다. 여행의 네. 기술 맞아요.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어쩌고 하는 책 팔리기 시작할 때 내 책을 냈던 온갖 출판사에서 그거는 세트 판매로. 왜냐면 검색에 잡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엮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자, 워낙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네. 혼비님 오랜만에 인사나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려 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날을 너무 기다려 왔거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신입생 환영회야. 책 사달라는 이야기야. 네, 언제쯤 나옵니까? 3월 첫째 주쯤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편집자나 작가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쾌하고 뭐죠?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보다 재밌습니까? 네. 아무튼 술보다 재밌습니까? 아무튼 술보다 재밌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종류의 책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아무튼 술보다 재밌으면 저 대박인데. 아무튼 술보다 재밌게 읽었어요. 아니 나는 그 원고 연재할 때 몇 개 봤는데. 근데 초치는 거야 별로라고 지금. 했거든요. 의아하다는? 자, 그러니까 여자 축구보다는 약간 뜸들이고 재밌다고 했고 아무튼 술보다는 확실히 재밌다. 확실히 재밌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그 아무튼 술이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 작품 안에서 이 작가 김원비가 경험하는 뭐 축구라는 이야기라든지 술이라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한국 축제 역사와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거의 뭐 새로 쓴 대동 여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로 섣부르게 짐작하거나 예견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요. 이제 우리가 책 보시면 상상하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케이스러움의 진면목을 정말 발로 뛰어서 확인한 현장 취재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책을 보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사실 YG랑 JYP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잖아요. 맞아. 축제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 나왔을 때 과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K 축제. K 축제죠. 사실 반향을 일으킬 책은 아니고요. 읽으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다 정도. 네.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여행 준비의 기술보다 재밌습니까? 저 청문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거짓 위증을 했을 때 책이 나오고 나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여행 준비의 기술 같이 세트. 그 책이랑 세트로 하면 딱이죠. 세트로 팔면 되는 거예요. 세트로 팔면. 네. 안 돼요. 이미 JYP님은 알랭드 보통 아니면 지금 만족할 수 없어요. 아니. 아까 벌써 알린 거 보통 여행의 기술이랑 같이 팔아볼까 이런. 그러고 보니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하고는 같은 회사잖아. 네. 세트 판매해도 되겠네. 되죠. 하지만 네. 저는 알랭드 보통이랑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뭐 그쪽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알랭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된다. 허락 안 받아도 네. 돼요. 그럼 뭐 하지 뭐. 네. 심지어 출판사한테도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왜 알랭드 보통이랑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김영하보다 알랭드 보통이 더 좋으니까 뭐 그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꼭 그거예요? 말로 해야 하나요? 네. 제가 말로 대신해줬죠. 네, 네. 그 사실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을 가지고 방송을 이제 하려고 네. 생각을 할 때 김원비님이랑 하고 싶었걸랑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야. 나의 원고를 보고 가장 격하게 기뻐해 준 분이 저분이걸라. 그래서 저분이랑 방송을 해야 책이 더 팔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금 그 전국 축제 자랑인지 뭐 그거 쓰느라고 바쁘다고. 전국 축제 자랑 인지라뇨. 그거 자기 책 쓰느라고 남의 책 홍보하는 방송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꽝 대신 닭이라고 그냥 이진우 기자랑 한 거. 이진우 기자 가끔씩 듣는 것 같던데. 에이, 안 들을 거야. 근데 저 그 편 이진우 기자 댓글남님 어쩌라고 그래요? 근데 저 그 편 들었는데 그 기자님이랑 하시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 1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3프로 TV의 이진우 기자가 꽁 대신 닭이 된. 자, 우리 오늘 뭐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명색이 400회 특집 아닙니까? 네, 400회 특집이죠. 그러니까 네. 회차로는 401회인데 네, 400회 특집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4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4명 근황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즐겁게 수다만 떨기에는 또 이 애청자들은 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다만 제가 떨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숙제를 내줬어요. 유혹하는 책걸상을 400회 특집편으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애청자들과 같이 읽었으면 애청자들 혹은 우리 독지가들과 같이 읽었으면 좋을 법한 책을 한두 권씩 가져와 주세요라고 숙제를 내줬고 아니나 다를까 다들 숙제를 해오셔가지고 네. YG는 몇 권 가져왔습니까? 저는 3권 가져왔죠. 많이도 가져왔네요. 네. 저는 3권 가져왔죠. 혼비님은? 저는 2권 가지고 왔는데 방송 분량상 보고 한 권만 소개해도 되는. 네. 박평님은? 저 2권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 JYP는 지금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JYP는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안 가져온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왔습니다.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설마 여행 준비의 기술? 아니 이 양심이 있지 그래도 어떻게. 갖고 오긴 했어요. 무려 3개나 가져왔습니다. 3개요? 네. 아. 근데 갖고 온 게 아닐 수도 있는. 이게 음, 무슨 바르도의 링컨 같은. 귀신 말나라 씨나라 까먹는 까먹는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기가 막힌 걸로 내가 3개나 준비해서 왔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 댓글 읽어보면서 시작할 텐데, 아니 진공상태님께서 꼭 소개해달라고 네이버 책걸상 카페 100번째 가입자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디가 민돌이 1님이시고요. 네, YG님, JYP님 방송에서 이 아이디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또 특별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네이버 책걸상 카페 100번째 가입하신 민돌이 1님 언급하고요. 재밌어요. 카페 다들 가입하셨어요? 전 뭐 많이 가봤죠. 저도 가입했어요. 저 아직 가입 못했어요. 박평 왜 가입 안 해요? 그때 지난번에 녹음하고 내가 오늘 가입할게요라고 해놓고 또 안 가입한 거예요. 박평이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네, 박평 오늘 출판사 돌아가면은 박평 출판사 때문에 박평 출판사가 저를 가만히 두질 않아서 아 그런데 그 재밌는 게 1월 16일 날 진공상태님이 카페에 올린 글인데 YG가 카페를 33번 방문할 동안 JYP는 카페를 44번 방문했고요. YG가 카페에 글을 2개 남길 동안 JYP는 카페에 글을 0개 남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심한 듯하면서 계속 들락날락 해본 거야. 근데 JYP 글은 안 남겨. 글은 안 남기고. 네, 글은 앞으로도 안 남길 거예요. 왜냐하면 JYP는 돈을 받지 않고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저는 약간 기분 울적할 때 들어가서 봐요. 아, 기분 울적할 때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싸우지 말라고 덕담을 드렸는데 카페 만드신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싸우시고 소소하게 막 재밌는 이야기들 하시면서 즐거운 카페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독지가라는 3글자로 삼행시 놀이하고 있는 거 카페에서 그거 아세요? 아니요. 우리도 좀 합시다. 되게 막 신기한 거 많이 지어가지고 서로 막 이게 최고다, 막 아, 짱이다. 진짜? 막.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재밌겠네요. 우리도 네, 좀 박평님은 가입하시고. 독지가라고 삼행시 짓기 놀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저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요런 거 이제 깜찍하게 해온 거. 네. 꼭 이제 카페에 보니까 그렇게 44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니, 독지가 삼행시 그 저 뭐지 그냥 거기 글을 세바공 남기셔도 될 것 같은데. 독지가 삼행시 거기 남기고 지금은 싶으셨어요. 1월 16일 기준으로 44번이니까 지금 1월 26일 기준이니까 지금 한 100회 넘었을 것 같아 방문 횟수가. 100회는 안 넘었을 거고. 이거 지금 방송으로 댓글 남기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독지가로 삼행시 짓는 거 세바공 때 그 추억을 되살리시면서 아니 JYP가 아이유도 자기 카페에다가 가끔씩 잘 짓지 댓글 않냐. 남겨요. 아이유도. 난 아이유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독지가로 제가 삼행시를 네. 2개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독설 잘하고 지적질도 잘하는 가앙양구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독립심 강하고 지성미 넘치며 가식 없는 JYP. 요런 거 준비해. 네, 한 번 더 하죠. 독. 또 하라고? 네, 3개. 독. 독서를 좋아합니다. 지대로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잘한다. 뭐 요런 거. 이거 2개 준비해왔는데 왜 갑자기 3개를 시키고 그래. 네. 네. 자, 또 다음 댓글이나 소개하죠. 네. 재미 땡땡땡땡님, Are you in peace? 제목만 보고 어학 교재도 책걸상에서 같이 읽는구나 생각했는데 소설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얼른 읽어보고 감상평 남길게요. Stay in peace. 저 초급 한국어 네. 네. 채 땡땡땡땡님께서도 순간 책걸상 말고 다른 오디오 클립 누른 줄 알았네요. 제목 진짜 신박해요. 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초급 한국어를 오디오북으로 들으셨대요.
책 안 사려고 했는데 또 사야겠네요. 문지혁 작가님의 반듯함 계속 나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박평님 책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은 없어서 희망도서 신청했네요. 다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쓸쓸하다는데 공감이 간다고. 많은 분들이 이 책 읽고 그 문지혁 작가의 반듯함을 응원해. 일탈하지 말고. 자동이님도요. 저도 클립이 올라왔다는 알림을 보면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초급 한국어라니. 안녕하세요라니. 크크. 이분들이 정령 초심을 잃은 것인가 살짝 의심하면서 클립을 듣는 순간 바로 반성했습니다. 암요,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죠. 문지혁 작가님은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오늘부터 매우 관심 가는 작가님으로 찜해놓겠습니다. 피스를 매일 외치는 우리였다니. 새삼 멋진걸요? 꼭 읽어보고 싶어요. 책 그만 사겠다는 결심 따위는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다이어트 해야지보다 한 수 위... 자, 이 초급 한국어가 거의 새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소설책이었는데 다들 너무나 반응이 좋았어요. 뚱님께서도 박평님의 새해 선물 같은 책으로 방송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또 책걸상을 버겁게 따라가고 있지만 이 책은 그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구매 꾹. 정말 신간 추천 맛집입니다. 책걸상은. 책걸상 방송 복귀하고 댓글이 한 번도 소개가 안 돼요. 슬픈 마음에 분석도 해보고 다른 분들 댓글은 어떻게 쓰는지 보고 근데 역시 댓글 필력들도 좋으신 책걸상 멤버님들 그냥 저는 마음 비우고 필독 써도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하루로 오늘만 또 열심히 책걸상 화이팅. 그 뚱님 댓글 나왔으니까 우리 또 밝힙시다. 이 자리에서. 네. 뚱님이 몇 달 전에 그 본인이 직접 도자기로 술잔을 4개를 만들어서 우리 4사람 각각에게 이 누구 거라고 딱 지정을 해가지고 잔 4개를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미션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보지 말고 잔만 보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지 맞춰봐라 숙제까지 내셨는데 김원비님이 여기를 몇 달 동안 안 오는 바람에 지금 몇 달간 계속 쌓여 있다가 오늘 드디어 까가지고 네. 우리가 깜놀하면서 맞추기 게임을 했는데 한 번에 맞춘 유일한 사람은 YG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맞췄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질감에 좋아하는 색깔의 잔을 딱 주셔가지고 이게 내 잔인가 하고 딱 했더니 그게 뚱님께서 그 YG 잔으로 만드신 거더라고요. 박평님은 못 맞췄죠? 저 못 맞췄고 제가 맞췄던 거는 혼비님 컵이었고 혼비님이 찍은 건 제 컵이었어요. 맞아요. 둘이 바뀌었어요. 서로. 네. 저는 못 맞췄는데 제 거가 좋게 말하면 제일 우아하고 나쁘게 말하면 제일 밋밋한 안 예쁜 이런 거라서 설마 JYP한테는 좀 더 이렇게 날티나는 그런 걸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막 이렇게 예쁜 것들을 골랐더니 다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 JYP님 참 이뻤어요. 아니 그 우아하고 되게 네. 그 약간 그 조선 백자와 맞아요. 고려 청자를 섞어 놓은 네.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의 아주 우아한 네. 네.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JYP님 취향이 까다로우니까 제일 안전한 거를 보내신 것 같아요. 문이 없고 밋밋한 광택목으로 이제 승부하는. 하여튼 뚱님이 몇 달 전에 준비해주신 귀한 선물 오늘에야 저희가 잘 수령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녹음 끝나고 이 자리에서 그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히도 5사람을 넘지 않으니까 4명이니까 딱 한 잔씩만 저희가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하나만 더 볼까요? 제나맘님. 오디오 클립에 문지혁 작가가 직접 낭독해 주시는 초급 한국어가 연재돼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청취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연기력도 좋으십니다. 특히 애덤 홍의 장문시험 부분의 낭독은 초급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의 발음을 완벽히 재현해내셔서 빵 터졌어요. 랭선 낭독회 지역 작가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소설인지 사실인지 살짝 밝히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 완전 매력적이에요. 정말 진지하신데 의도치 않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유와 재치 있는 문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중급 한국어도 너무 기대돼요.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 3년 내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저희 딸 제나를 생각하며 공감 100만% 했습니다.
저희 딸도 은는이가 늘 헷갈려하며 시간을 말할 때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스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약간의 교정을 도와주면서 점점 늘어가는 딸의 한국어 실력에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박평님 덕분에 좋은 책 작가를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읽은 소설이었는데 굉장히 요운이 남았어요. 네. 중급 한국어는 언제 나온답니까? 아마 내년 정도면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 네. 아 그리고 막 중급 한국어의 또 설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설정이라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요. 너무. 제가 그 전국 축제자랑 때부터 계속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상초월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홍보도 좀 잘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는 설정이에요. 평론도 잘하는데 홍보도 잘해. 방송도 잘하잖아. 너무 사기캐 아닙니까? 그러게요. 뭐 못하는 거 없습니까? 요리 이런 거 잘합니까? 못하는 거 없고 싶어. 자 오늘 그러면 유혹하는 책걸상 해보죠. 너무 우리 수다했던 것 같아요. 네. 막 이런 댓글들 막 있더라고요. 책 소개는 안 하고 딴소리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신다고. 뭐 원래 우리가 그래요. 대본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이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방송이 있어 하면서 약간 황당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청취자분들을 조금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소개도 좀 하고 뭐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굳이 해야 됩니까? 검색해 보시는 걸로 그러면. 네, 검색해 보는 걸로. 네. 그리고 처음에 재밌으시면 또 다 정주행 하시더라고요. 네. 옛날 처음 들으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계속 들으시던 분들은 재밌어 하시는데. 뭐 아무튼 우리 스타일대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책들을 갖고 왔는데요. YG가 3개나 가져왔다니까 일단 하나 던져봅시다. 아니요, 오랜만에 오신 혼비님 이야기부터 좀 듣죠. 혼비님부터. 네. 혼비님 2권 중에 하나 일단. 네. 저는 일단 한 권은 아무튼 시리즈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아무튼 연필이고요. 그때 아무튼 쓸 때 아무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아무튼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하자면 출판사 제철소, 위고, 코난북스 작은 1인 출판사 3곳에서 합작해서 한 작가에게 가장 가슴 뛰는 무언가를 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3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의 20번째로 나왔고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연필은 34번째 책인데요. 아무튼 여행 준비가 될 뻔도 했죠. 맞다. 네. 그랬다. 아무튼 여행 준비로 책을 내는 거에 혼비님이 반대하셨죠. 여기서 그러면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술보다 아무튼 시리즈에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는. 나 그러지 않았어요. 깠죠. 내가 그렇지 너와 않았어요. 같은 아무튼 시리즈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여행 준비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혼비님이 됐다고 빠지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뜻밖의 많이 까이셨네요. 박평 출판사에서도 까였잖아요. 박평 출판사. 박평이 우리 출판사에서 책 내지 말라고. 아니 저는 아무튼이 분량이 너무 작잖아요. 그걸 네. 담아낼 수 없어서. 여행 준비의 기술이 대박이 팔려야 박평 출판사에서 박평이 혼나는데 저도 제가 너무 작잖아요. 담아낼 그런 일이 안 담아낼 일어나고 수가 있어서 없었어요. 아쉽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연필 일단 네. 제목이 전 마음에 들어요. 저 연필 좋아하거든요. 아 연필 좋아하세요? 연필, 만연필 이런 거 막 됐다 좋아. 와 몰랐어요. 연필의 그렇구나. 그 사각사각하는 소리. 네. 저 연필 박물관도 가려고 네, 찜해놨잖아. 네, 네. 책에도 썼지만. 네. 정말 작가님 연필 엄청 좋아하시죠? 네 저는 거의 연필만 쓰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연필을 잡고 있는 사람은 혼비님도 잡고 있고 네 빌렸어요. 박평님도 잡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JYP나 YG는 평소에 필기구를 들고 방송하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네, 필기구 손에 안 들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글씨가 워낙에 악필이기 때문에 네. 일체 필기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저도 되게 악필이에요. 그러니까 제 책 편집하신 서효인 편집자님이 글씨 좀
알아보게 써달라고 아니, 한번 써서- 말씀했을 정도로 교정지에 교정지. 원고를 6필 원고를 쓴 건 나는 아니고요. 지금도 책을 손으로 쓰는 거야라고 깜짝 놀랐네. 연필로. 연필로. 이야. 민폐다 민폐. 그러니까 박평 출판사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김원비가 김훈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필기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뭐 아무튼 연필 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는 읽을 책은 아니에요. 내용이 뭐예요? 연필에 관한 책인데요. 왜 방금도 연필 하니까 김은 작가님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연필에 뭔가 대명사처럼 김은 작가님이 불러나온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는 연필에 대한 글이 약간 너무 그분은 소설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연필 하나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셔도 되게 남성 중심주의적인 분인 게 되게 느껴져서 약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연필을 김은의 연필이 아닌 이 사람의 연필로 덮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때 마침 김지승이라는 작가님이 아무튼 연필을 쓰셨어요. 이분은 되게 오랫동안 비영리 단체에서 글쓰기를 하셨고 글쓰기를 가르치셨고 EBS에서 하는 다큐프라임 시리즈의 그 다큐프라임 시리즈를 책으로 묶어서 내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백세 수업이라고 이제 백세 수업이라는 책을 냈고 실제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에세이를 쓴 건 이게 첫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과 활에서 거의 약간 오픈하면 이틀 만에 매진이 되는 메두사의 웃음으로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그 강의 1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약간 인생 강의였어요. 네. 뭘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여성주의 글쓰기지 왜 그동안의 글쓰기의 형식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어떤 것들을 재현하시고 그거에 따른 좋은 텍스트들을 같이 읽어보고 하는데 고르시는 텍스트들이 되게 남다른 텍스트들이에요. 네. 그렇고 아무튼 연필에도 그 흔적이 되게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이제 1부는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연필 이야기, 2부는 이제 여성 작가들의 연필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여성 작가들의 연필 이야기가 아주 인문학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경험, 연필이 갖고 있는 특성,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 이 책 자체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메두사의 웃음으로가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글쓰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글쓰기를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이 아무튼 연필 책 자체가 약간 그런 해답이에요. 근데 나름 아무튼 시리즈에 맞추시려고 대중적으로 쓰려고 하셨으나 그 이분의 그 약간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 되게 가독성이 있는 문장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게 문장을 못 써서가 아니라 멈춰서 생각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문장들인데 제가 약간 요새 가독성 있는 에세이 글에 저도 항상 가독성 있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에세이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쓰고 읽던 와중에 약간 이렇게 문학적인 글쓰기의 에세이를 봤을 때 약간 뭐랄까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에세이를. 네, 궁금하네. 듣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연필에 관심은 없지만 목차를 보니까 2부에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궁금한 여성 작가들이 총망라돼 있네요. 버지니아 울프, 다와다 요코, 소설가 최윤 선생님, 밀레나 에진스카, 도로시 파커, 조이스 캐롤 오츠, 조앤 디디온, 넬리 브라이, 루이자 메이 올커까지. 네. 그러니까 2부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우리가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지워진다. 뭐 이제 빨리 닳는다. 뭐 아날로그적이다. 이제 이런 류의 에세이들은 되게 많은데 그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아요. 이게 약간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연필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
또 은유 이런 것을 일부러 안 가고 다른 길을 걸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았어요. 연필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흔히 뭐 얘기하는 클리셰적인 이런 네, 내용은 없고 없어요. 네. 사랑은 연필로 써야 된다거나 이런 네, 얘기 안 그런 거 나오고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 연필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이소연 그 우주 뭐라고 해야 되죠? 우주인? 우주인? 음. 우주인 이소연. 첫 한국인 우주인. 네. 네. 우주인 이소연의 연필까지 이제 딱 가닿는 그 챕터가 있는데 분명히 시작은 되게 책상 위에 작은 연필에서 시작했는데 우주에 있는 연필까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이런 약간 반전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이분은 연필 덕후이신가요? 네,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덕후 아닐까. 그러니까 예. 그분이 여기 인스타그램을 책 앞에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들어가면 연필들을 이제 그분이 쫙 올리시는데 세계 제2차 대전 시절의 연필들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공장도 회사도 문을 닫아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단종된 그래서 세상에 몇 필밖에 없는 연필들도 갖고 계시고 대단하세요. 이 연필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아무튼 시리즈 치고는 아주 얇지도 않고 아주 두껍지도 않고 네. 뭐 약간 긴 편? 네. 아무튼 현재 시리즈 나온 중에는? 아무튼 시리즈 중에는 제일 두껍고 그리고 가장 독특한 아무튼 시리즈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연필. 네. 아무튼 호불호는 갈릴 수 연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책이다. 그러니까 별로다부터 인생책이다를 커버할 수 있는 책인데 제가 그래서 좋은 책이다, 뭐 좋아하실 거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확실한 건 가장 독특한 아무튼 책이고 가장 문학적인 아무튼 시리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어떤 사물을 중심으로 이제 쓰여지는 에세이들이 되게 가볍다거나 어떤 개인의 기호에 좀 의지해서 전개되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구에만 집중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필을 매개로 이제 한 여러 가지 서사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그 아무튼 시리즈나 혹은 그 얇은 그 에세이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완전 다른 이야기를 경험해 볼 수 있을 책인 것 같아요. 그 아무튼 시리즈 중에 네. 문구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아무튼 네. 문구. 거기 이제 만년필 얘기도 나오고 뭐 각종 문구. 그러니까 그런 책하고는 그 책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다는 네, 거죠.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는 아직은 많이는 볼 수 없는 유의 에세이, 외국에는 뭐 블루애쉬라던가 제가 계속 블루애쉬를 하자고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까이고 있는 블루애쉬라든가. 블루햇은 에세이 분야에 바르토의 링컨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블루햇은 어떤 부분 글들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떤 글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글들이어서. 네. 네, 이 블루햇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에세이집, 외국 작가의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 혼비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YG도 시큰둥, JYP도 시큰둥. 근데 저는 집에 책은 있어요. 나 거의 다 예, 읽었다니까. 예. 다 읽었을 걸 아마 얇아서. 제가 이 책의 구절 하나를 딱 읽고 나서 그냥 이 책 소개는 이제 마치는 걸로.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잘 부서지는 존재이고 의아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안다고 말하기보다 모를 수가 없다고 해야 한다. 삶이 환기시키는 건 그런 거다. 우리는 그냥 알기보다 대체로 모를 수가 없는 경험으로 자란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준비해온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지금 한 권 소개했는데 벌써 30분 지났다고 PD가 막 손짓하고 이러는데요. 하나만 하고 말긴 좀 그렇죠?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네, 박평 가져온 거 한 권 더 하죠. 저는 기억의 발굴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나온 거는 뭔가 이렇게 약간 서로 통할 것 같다. 네. 일단 표지 참 이쁘다. 네, 2019년에 나온 책이어서 아주 뭐 신간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책인데요. 그
어제였죠. 그 장혜영 의원이 이제 성폭행 사실을 공론화했잖아요. 그게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도 좀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장혜영 의원이 쓴 글을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그 전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많이 공감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없고 가해자다움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모르지 않았지만 그게 내일이 됐을 때 완전히 다시 인식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연거푸 읽어봤는데 사실 작년에 나왔던 책들 중에 김지은입니다를 읽으면 저는 이 책 대단히 중요한 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김지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책이었어요. 그 피해자다움에 맞서기 위한 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읽으셨던 분들이 대체로 하는 말이 되게 드라이하게 썼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피해자상을 좀 구현하는 이야기라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들을 열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소비하고 싶어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피해자 상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되게 판단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소비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 거의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저는 김지은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과도 싸웠어야 했던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들과 싸웠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기억의 발굴을 소개를 하면 이 책은 이제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어떤 어려운 지점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살에 28살 남자 교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랑 자기가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관계도 계속해서 맺었고 근데 이제 선생님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못한 자기만의 비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랬고 근데 선생님에게는 이런 관계가 이 주인공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성범죄자 이미 드러났고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30이 넘었을 때 그 과거의 자기의 일기장을 매개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실체가 뭐였는지 그 진실이 뭐였는지를 발굴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이라는 그 관습에 의해서 스스로도 봉인해놨던 이야기를 이제 직접 풀고 그 푸는 그 여백, 그 일기장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였는지 그때는 나에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진실이 사실은 뭐였는지 이제 그것을 찾아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독자분들이 이게 그냥 로맨스 소설이지 이게 무슨 성범죄 사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학생과 젊은 남교사가 서로 사랑을 했던 이야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한 인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므로써 성적 도구로 완전히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폭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그 교활한 욕망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의식을 잠식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 모든 과거의 행위들이 나한테서 비롯됐던 문제였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걸 쭉 보다 보면 이 주인공이 했던 과거의 행동들, 말, 생각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 상이랑 전혀 달라요. 거기에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건 거의 거짓말이다. 피해자 상이라는 건 그냥 없는 거고 그냥 구체적인 진실들, 구체적인 피해 사실만이 있는 거지 어떤 상이라는 건 없다라는 좀 관점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 앞에 너무 쉽게 판단하고 뭐가 진실일 거라고 추측하는 그럼으로써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데에 좀 결국에는 그 톱니바퀴가 되는 그런 데서 좀 빠져나오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인 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학 쪽에도 이 피해자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 피해자, 가해자. 근데
많은 진실들은 선명하지 않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너무 복잡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욕망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좀 손쉽게 판단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데에도 좀 중요한 지점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책의 맥락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짐작할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독립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전까지 여러 출판사에서 아 이건 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외면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그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방금 박평이 설명한 그런 요소들이 독자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현재는 또 이 책에 담겨 있는 그 저자 특유의 논픽션 작법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몇몇 대학이나 학부 대학원에서는 약간 크리에이티브 논픽션 교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원제는 이제 엑스커베이션 A 메모아, 그러니까 회고록인데 제목은 발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짧다. 네, 기억의 발굴. 네, 기억의 발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자신도 사실은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10대 때 일기장들을 하나씩 다시 복귀하면서 도대체 이때 그 교사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고 나는 그 교사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뭐 연인 사이의 은밀한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어쩌면 비밀이 아니라 족쇄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다시 써내려간 책이겠죠. 한국에서도 특히 뭐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그루밍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문제화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그 주변에서 그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하나라도 좋으니까 내가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내야만 이게 피해자로서의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처벌을 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부터 이미 압박이 엄청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 상담을 했을 경우에 태반이 약간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러다 보니 그때 나는 이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를 딱 만났는데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야기들과 나의 감정이 조금씩 다를 때마다 되게 혼란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그냥 내가 사실 좋았던 거 아닐까부터.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중학생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썼는데 쓴 시점은 40살 무렵이네요. 보니까 30대 후반 정도. 네, 41살에 책이 나왔으니까. 네. 네. 그것도 되게 마음 아프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실제로 있었던 이제 몇몇 사건들이 그 지방의 한 그 광역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신망을 받는 교사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유의 그루밍 성폭력을 여러 자신이 가르쳤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심지어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근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무리수를 두거나 혹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이제 그 가해자는 약간 추문을 안고 교단을 떠나게 되고, 근데 이제 피해자들은 또 피해자들대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면서 또 약간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고생을 하셨던 사례들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목만 보고서 제목이랑 그리고 이제 대충의 내용만 책이 나왔을 당시에 파악을 하고서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박평 소개 들으니까 네.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김지은입니다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김지은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그 또 뒷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책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신문사나 혹은 뭐 있고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는데 그 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할 만한 책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올해의 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맥락을 보여주는 일인 것 같네요. 네. YG나 JYP는 김지은입니다를 안 봤잖아요. 저는 안 봤어요. 네. 우리도 좀 쳐다봅시다 좀. 네. 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저 기억의 발굴도 좋지만 왠지 그걸 더 먼저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 며칠 전에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면서도 그렇고 네, 저희가 지금 오늘 4명의 크루 중에서 2분이 한 권씩만 소개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상했던 바죠. 우리가 앞에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혹하는 책걸상 그런데 또 오랜만에 등장한 혼비님과 또 항상 그 좋은 자극을 주는 박평님이 진짜 또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책들이 또 서로 통하는 책들이어서 그러게요. 네, 뭔가 또 이렇게 또 완결성이 있는 마치 약속이나 책걸상이 한 듯이 같네요. 서로 무슨 책을 갖고 왔는지는 현장에 와서야 우리 알게 되는 사이인데. 아 훌륭해요 진짜. 심지어 무슨 책을 가져왔는지 말을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3개 한꺼번에 빵 하고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책걸상 400회 특집, 네, 혼비님 컴백, 박평, JYP, YG가 함께하는 특집 방송 수요일 날도 기대해 주십시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